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삼형식은 잘합니다. I bought a car. 나는 차를 샀다. 어렵지 않죠? I bought a car for my wife. 이것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뒤에 따라 나오는 for my wife를 뭐 내 와이프에게 이렇게 해석하면 뭐 간단하게 해결이 되니까요. 자, 그런데 I bought my wife a car. 이렇게 하면 이때부터는 조금 힘들죠. 왜냐하면 목적어가 두 개잖아요. 물론 뭐 영어 공부를 좀 하면 사실 이 사형식 문장도 익숙해지긴 합니다만 뭐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우선 왜 영어는 이런 식으로 쓰는지, 자, 그리고 영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사형식 문장에서 이 어려운 것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I bought a car to my wife. 자, 이 문장 맞는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자, 틀린 문장입니다. 자, 문제는 왜 틀리냐는 거죠. 자, 오늘부터 이런 사형식 동사들을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뭐 다른 말로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역격 동사라고 합니다. dative verbs. 이 역격 동사는 사실 뭐 굉장히 광범위해서 기본을 튼튼히 해놓지 않으면 뭐 제대로 채워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 영상에 걸쳐서 사형식, 이 역격 동사들의 기본 개념과 중요한 틀, 그리고 기본 핵심 동사들을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 사형식 동사의 틀을 잡는 영상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1형식, 3형식 그러면 우리말과도 뭐 잘 어울리잖아요. 근데 4형식, 그럼 괜히 어렵죠. 영어를 처음 접하면 우선 목적어가 연달아 두 개 나오는데 하나는 뭐뭐에게 이렇게 해석되는 간접 목적어고 다른 하나는 뭐뭐를, 뭐뭐을 뭐 이렇게 해석되는 직접 목적어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형태로 쓰지 않기 때문에 4형식이 낯선 겁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법에서 배우는 4형식의 구조는 앞에서도 뭐 간단하게 언급을 했지만 이 모습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이 구조와 함께 배우는 구조가 또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 순서를 바꾸는 건데요. 자, 이렇게 바꾸면 이 간접 목적어가 뒤로 가면서 to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예문 한번 보실까요? 뭐 역격 동사의 대표적인 동사가 give니까 give로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He gave Mary the letter. He gave the letter to Mary. 자, 이렇게 두 개의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역격 동사의 구조는 세 개입니다.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는 역격 동사의 구조와 to를 전치사로 가지는 구조, 그리고 for를 전치사로 가지는 구조. 자, 이렇게 세 개의 구조로 뭐 처음부터 나눠져야 합니다. 혹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뭐 to를 쓰는 구조가 기본이고 가끔 for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for만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동사 by입니다. 자, by는 원래 문장 구조가 for 전치사 구조입니다. 그래서 I bought a car to my wife. 이렇게 하면 앞에서 틀렸다고 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전체 큰 틀만 잡는 시간이니까 이렇게 세 개의 구조가 원래 존재한다. 이것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자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double object datives, DOD라고 하고 to를 쓰면 two datives, for를 쓰면 four datives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데요. 자, 역격 동사를 하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역격 동사는 어떻게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질까 하는 겁니다. 전치사를 쓰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냥 목적어 두 개를 써버리니까 이 문장 구조가 처음에는 참 낯설죠. 사실 원어민들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저희가 늘 이야기하듯이 영어는 순서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순서가 이 자격과 역할을 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처럼 이 순서가 바뀌는 언어는 어디에 있든지 그 자격과 역할을 알 수 있는 조사를 붙여줘야 되고 그 조사 이름을 자격의 격자를 써서 격조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어는 자격이 순서에 의해서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core meaning 때문입니다. 이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중심 의미가 이 양자 구조, 쌍방이라고 하죠. 이 양자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문 용어로 bipartite이라고 하는데 말만 어렵죠. 이게 쉽게 얘기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준다라고 하면 반드시 받는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이미 동사 안에 이 핵심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가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주면 당연히 받는 사람이 있지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 원어민들도 굳이 두 개의 목적어 대신에 to나 for만 써도 되죠. 자, 그런데 이 더블 오브젝트를 썼던 이유는 이런 단어들이 처음에는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구조가 등장할 당시에 단어들도 굉장히 심플하고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뭐 지금도 뭐 사형식 단어들을 보면 단어가 굉장히 심플한 모습을 합니다. 또 문장들도 간단한 편이고요. 사용하는 단어들도 일상에서 늘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 구조는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가? 하시는 느낌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이런 단어들도 앞으로 영상 속에서 하나하나 공부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잡아야 할 틀은 본격적으로 관점입니다. 자, 우리는 고맥락 언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능력이 있고 대신에 뭐 객체 하나하나를 자세히 다루지 않는 언어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영어는 저맥락 언어입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자기가 맡은 역할에 부합하지 않으면 뭐 틀린 문장이 되거나 의미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역격 동사들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자, 이건 뭐 예문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문입니다. We send the boarder the package. We send the 삼률 the package. 이렇게 두 문장이 있는데 이걸 한번 번역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국경에 소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삼률에게 소포를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영어에서 We send the boarder the package. 이건 틀린 문장입니다. 자, 원어민들은 언어적 본능으로 이런 문장을 쓰지 않습니다. 뭐 대신에 이렇게 쓰죠. We send the package to the border. 뭐가 문제죠? 바로 possession입니다. 자, 국경이라는 것은 the package, 그 패키지, 소포를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반면에 we send 삼률 the package. 이건 정확한 문장입니다. 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뭐 앞에 김삼률 대표는 이 소포를 받아서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는 뭐 고맥락 언어니까 국경에 보내면 국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 받겠지 하고 이미 맥락 속에서 이해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형식 동사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뭐 이것도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원어민의 느낌 가질 수 있습니다. possession. 그래서 소유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영어의 역격 동사, 뭐 give나 send 같은 동사는 쌍방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단어죠. 또 하나가 이 쌍방이 있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쌍방이 소유의 능력을 가져야만 사형식이 성립이 됩니다. 뭐 점점 멀게만 느껴졌던 역격 동사들이 조금씩 다가오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본만 튼튼히 해놓으면 사형식은 뭐 단어들도 쉽고 문장들도 대부분 짧아서 연습하기도 좋습니다.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적어가 너무 길면 뭐 어느 게 간접 목적어인지 직접 목적어인지 뭐 원어민들도 헷갈리겠죠. 그리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뭐 사람이나 뭐 정부, 회사 뭐 이런 거라서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런가 하고 갸우뚱거리실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뭐 조금만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사형식은 정말 영어적 표현입니다. 자, 영어는 외국에서 많은 단어들이 들어왔죠. 뭐 동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원래 영어에 있던 역격 동사 표현들을 제외한 외국에서 들어온 이 동사들이 이런 역격 동사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 동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describe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건 뭐 라틴을 거쳐서 프랑스를 거쳐서 중세 영어 후반기에 들어온 단어인데 뭐 설명해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격 동사의 의미를 가졌지만 사형식으로는 못 씁니다. JJ described the picture to 삼률. 이것만 되는 겁니다. JJ described the 삼률 the picture. 이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형식이 막 복잡해 보이고 하는 거는 틀이 안 잡힌 상태에서 우리말로 뭐 번역을 해보고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관점으로 이 동사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바탕과 역격 동사의 틀을 잡았죠.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원어민이 사형식 역격 동사들을 바라보는 가장 기본적인 관점이고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뭐 다음 영상들부터 한층 쌓아갈 겁니다. 수동태 만드는 법도 있을 거고 9개의 구별이 있습니다. 그 구별 속에 들어있는 동사들이 뭐 많지도 않습니다. 그 동사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면 오늘 함께 했던 이 역격 동사의 기본 개념이 더욱더 단단해지실 겁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층이 쌓이고 네트워크 되는 게 중요하고요. 짧은 문장들이지만 저희들이 제시했던 문장들 수없이 반복하시면서 원어민의 느낌 느끼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자, 오늘도 부족한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